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권리당원, 대의원, 뭐 이런 사람들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격화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흐름, 판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무슨 난리 나고 뭐가 뭐 법석이고 뭐 어쩌고 하는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들은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팩터,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그게 뭐 흐름 전체를 막 좌우하던가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사안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큼지막한 무슨 악재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LH 투기 의혹과 같은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란 대개의 경우에는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하고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대략 전체적인 흐름하고 관련이 없으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투표에 들어가는 셈이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근데 그 투표의 시작이 충청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그 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들, 그 정당들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 대개 제주도에서 먼저 출발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충청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현상이다. 윤석열 여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됨으로써 충청대망론이 이를 것 같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기선을 제압하자. 뭐 이런 의미로 충청도부터 시작하는, 아마 제 기억에는 최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권은 충청도를 정말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이걸 여기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건 충청도를 의식한다기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권의 전체적인 분석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거울인 셈이죠. 그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것이 여권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아시지만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연고지가 충청남도다, 뭐 공주다, 뭐 이런 거 하나 정도의 연고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도 충청대망론 뭐 이런 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의식해서 충청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도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지금 충청권을 돌고 있습니다. 첫 투표지니까. 이재명 지사는 오늘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천안시는 잘 아시다시피 충청도에서 대전을 빼놓고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기를 가서 뭐 이런저런, 그리고 내일은 충북 청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을 싹 훑는 거죠. 투표를 앞두고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부터 충청권을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종시 가고요. 뭐 30일까지 무려 3박 4일 동안 충청권에서 막바지 유세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인터넷 투표 뭐 이런 거는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9월 4일에는 대전 충남, 9월 5일에는 세종시와 충북, 여기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는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첫 투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는 9월 12일 날 하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잘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호남의 민심입니다. 호남은 2차 선거인단 투표, 이게 9월 25일, 26일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아마도 첫 번째 충청도 투표에서부터, 이게 경상도 투표가 아니거든요. 충청도 투표니까 이거는 충청도는 정서가 호남 정서와
뭐 굉장히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약간은 바로미터,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첫 번째에서 충청권도 뭐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호남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상으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충청권의 민심은 어떠냐? 이런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발표되죠. 뭐 리얼미터, 갤럽, RN서치, 뭐 KSOI, 그다음에 뭐 4개 기관 합동조사, 뭐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는데 크게 보면 뭐 면접조사와 ARS 조사 두 가지로 나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마다 막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때 충청권에서 어쩌고 호남권에서 어쩌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면 왜냐면 기껏해야 뭐 1000명 뭐 남짓 정도 전국 단위로 그러면 충청권에 배정된 그 샘플 수가요 100명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충청권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호남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도 100명 조금 넘는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여기서 뭐 20 몇 퍼센트가 이재명이고 또 20 몇 퍼센트가 이낙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한두 명만 바뀌어도 거기서 퍼센트가 1, 2%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충청도의 또는 호남의 그 어떤 성향을 알아보려면 충청도 자체로 뭐 1000명이든 뭐 몇백 명이든 그 안에서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국조사보다 훨씬 믿을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조원 CNI라는 데서 ARS로 조사한 겁니다. 8월 21일과 22일에 이거는 이제 충북은 아니고 대전 충남을 조사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충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1, 국민의힘이 31.7, 뭐 거의 오차범위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금 이게 민주당 경선이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30.8, 이낙연 전 대표가 19.4, 박용진 5.9. 그런데 여기에 없음, 잘 모름 이런 것이 대략 한 32%쯤 됩니다. 그러니까 없음, 모름 이런 게 1등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다. 충남이 이렇다. 그럼 세종시는 어떠냐? 세종시도 비슷하고 충북은 어떠냐? 충북은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1차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민주당 경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윤석열 견제용 그 스타트인 셈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요거와 별개로 이제 참고로 그럼 이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는 어떠냐? 이걸 한번 봤더니 이게 충청권입니다. 충남 거죠. 윤석열 28.1, 홍준표 17.6, 유승민 11.4, 그 다음에 최재형 5.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보니까 그러면 충청도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라고 충남에서 밝혔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떠냐? 홍준표 25.0, 유승민 16.8, 윤석열 7.3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민주당은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대선 후보 경선 투표를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1등입니다. 25와 7.3 비교가 안 되죠. 왜 이럴까요? 윤석열의 충청 대망론이 일고 있는 충청권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홍준표가 압도적 1등이다. 역선택이죠. 역선택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특히 충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압도하고 있다. 역선택이다. 역선택은 여기에서만 있느냐? 호남에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요거는 좀 이제
별개의 논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승부처는 호남이다. 호남은 그동안 엎치락뒤치락 했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호남도 바로 광주, 전남북 그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1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의 전국조사와 다른 정말 호남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호남 미심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건 어디가 조사했느냐? KBC 광주방송과 JTB 전주방송 이 두 군데가 리서치뷰라는 데를 통해서 1000명을 조사했는데 8월 22, 23 이렇게 이틀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호남만 한 겁니다. 광주 전남북 이재명 40.2 이낙연 26.0 해서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재명 지사는 광주, 전남, 전북 세 군데에서 다 압도적입니다. 광주에서 40.7, 전북에서 40.4, 전남에서 39.6 모두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 출신입니다. 영광 출신이죠. 여기는 광주에서 26.4, 전북에서 18.8, 전남에서 32.8 해서 모두 세 군데에서 각각 2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 적합도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건 민주당 경선이니까.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은 42.4, 이낙연은 31.1, 정세균 6.8, 추미애 4, 박용진 2, 김두관 1.1, 없음 모름 12.6, 없음 모름이 12.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없음 모름과 이낙연 이렇게 합쳐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에 육박하는 거니까 이거는 호남 판세는 지금 이 시점에는 끝났다. 물론 호남에서는 앞으로 한 달 뒤쯤에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미 판이 거의 끝나간다. 대세다. 제가 왜 대세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얘기가 여기서도 다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46.5, 이낙연 35.1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이 조사에서 이런 조사했습니다. 야권의 후보 적합도는 어떠냐? 이것도 관심거리죠. 호남에서 충청도와 비슷합니다. 홍준표 18.5 1등이죠. 유승민 16.8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윤석열 9.0 안철수 7.8 원희룡 4.3 최재형 2.3 황교안 2.0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남에 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과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호남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때 이제 10% 안팎 정도가 나왔고 사실은 그전에는 대략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였는데 과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지만 여기서 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아마 한 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전북에서는 두 자릿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간당간당 아마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호남에서 또 90% 안팎 정도의 아마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건 미루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게 아마 10%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호남 전체의 사람들이 자, 야권 후보로서 누굴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2배도 넘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역선택이다. 이런 거를 여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야권 후보 적합도에 대한 그 충청과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호감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별도로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제 첫 번째 투표지가 충청, 두 번째 투표지는 호남이지만 호남이 전체적으로 이 판세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이 순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한 달 뒤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그 형수 쌍욕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형과 또 막 욕설을 해가면서 전화 통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뭐 그 완전히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데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호남 유권자들은요, 아유 그거 뭐 집안끼리 싸운 건데 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호남 유권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파급력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선거 내내, 이게 경선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선거 내내 본선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의 생각과 일반적인 전국 유권자들의 눈높이, 이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투표지인 충청, 그리고 결정적 분수령이 될 호남, 여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하고 있다.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을 조사로 한 그 부분적인 지역조사,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거는 이재명 대세다. 이걸 좀 아시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